고전유성, 세상 떠나기 전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바로 최양락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무대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의 생애는 가장 진실하고 압축적인 단한 장면으로 요약된다. 한국 코미디계의 이단아이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고전유성. 그의 파란만장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이 바로 최양락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선후배 관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영적인 교감을 증명하는 가슴 시린 일화다. 이는 코미디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맺어진 가장 위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헌사이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자 자신의 분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독하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이기도 하다. 전유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최양락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계가 피를 나눈 것 이상의 깊이와 무게, 그리고 운명적인 이끌림으로 엮여 있었음을 묵직하게 웅변한다. 그것은 한 창조주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려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으며 평생을 바쳐 완성한 걸작에 보내는 마지막 찬사였다. 전유성은 한국 코미디의 낡은 문법을 파괴하고 재창조한 혁명가였다. 그의 머릿속은 상식의 틀을 거부하는 기발함으로 가득했고 그의 계보는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부조리를 날카롭게 찌르는 예리한 메스와 같았다. 1970년대와 80년대 몸을 던지는 슬랩스틱과 허무한 말장난이 코미디의 전부라 여겨지던 시절 그는 홀로 다른 차원을 살았다. 모두가 안전한 웃음 공식에 안주하며 대중의 박수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콩트의 서사를 비틀고 관객의 예상을 철저히 배반하며 심지어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웃음을 창조하는 행위예술에 가까운 코미디를 선보였다. 그는 방송국의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이자 괴짜였고 동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의 코미디는 때로 웃음보다 당혹감을, 박수보다 침묵을 자아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기존 코미디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파괴하기만 하는 아나키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알아보는 비범한 안목을 지닌 최고의 감식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레이더에 포착된 가장 눈부신 원석이 바로 거대한 재능을 품고 있었으나 어떻게 세상에 내보여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풋내기 코미디언 최양락이었다. 최양락은 전유성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만나 비로소 자신의 궤도를 찾고 눈부신 빛을 발하기 시작한 행성과도 같았다. 데뷔 초 그는 선배들의 흉내를 내며 정형화된 코미디의 틀 안에서 헤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유성이 나타났다. 그는 최양락 안에 잠재된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동물적인 순발력,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날선 풍자의 감각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는 최양락에게 웃기는 법을 공식처럼 주입하는 대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내 멋대로 해라. 단 책임은 내가 져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최양락의 코미디 인생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지침이자 해방의 주문이 되었다. 억압적인 위계질서와 군기 문화가 팽배했던 당시 코미디계에서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다. 전유성의 절대적인 비호 아래 최양락은 괜찮아요라는 충청도 사투리 유행어 하나로 시대를 풍미하고 단발머리라는 파격적인 캐릭터로 정치와 사회의 성욕 없는 풍자를 감행하며 자신만의 코미디 왕국을 건설했다. 최양락의 모든 성공 뒤에는 그의 예측 불가능한 재능을 틀에 가두지 않고 마음껏 뛰놀게 해준 전유성이라는 거대한 그늘이 있었다. 전유성은 스승이자 아버지였고 때로는 함께 위험한 장난을 치는 철없는 공범자이자 형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웃음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을 넘어섰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비추고 완성하는 완벽한 거울과도 같았다. 최양락은 전유성의 기괴하고 추상적인 상상력을 대중이 이해하고 열광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해내는 가장 완벽한 페르소나였고
전유성은 최양락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악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마에스트로였다. 특히 전유성의 코미디 세상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시너지가 어떻게 전설을 만드는지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잘 짜인 대본 없이 단 하나의 주제만 던져진 채 오직 즉흥적인 애드리브만으로 채워졌던 그 시간들은 두 천재가 벌이는 짜릿한 지적 유희의 향연이자 아슬아슬한 위험한 외줄타기였다. 전유성이 툭 던지는 황당무계한 설정과 철학적인 질문들은 최양락이라는 천재적인 필터를 거쳐 정교하고 신랄한 풍자와 폭소를 자아내는 웃음으로 재탄생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연민이 기묘하게 공존했다. 청취자들은 단순히 웃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에 감동하고 위로받으며 생각의 지평을 넓혔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변했다. 전유성은 제도권 방송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나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했고, 최양락은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남았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고 만남은 뜸해졌지만 두 사람의 정신적 연결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최양락은 방송에서 늘 자신의 코미디의 뿌리가 전유성임을 고백하며 무한한 존경을 표했고, 전유성은 묵묵히 그를 지켜보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병상에서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전유성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최양락을 찾았다. 그것은 자신의 코미디 철학이 최양락을 통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스승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치열하고 외로웠던 창작의 길을 함께 걸어준 단 한 사람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의 표시이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희극에 마침표를 찍는 뜨거운 작별의 인사였을 것이다. 고 전유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최양락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 최양락이 무대 위에서 던지는 모든 농담과 풍자 속에는 전유성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세상을 조롱하던 자유로운 영혼이 함께 깃들어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코미디 거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묻는다.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을 질투하는 대신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 세월의 흐름과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 전유성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웃음은 바로